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피해주기를 싫어하며 오버스러울 만큼 예의 바른 나라. 길가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며 배달 음식 그릇까지 씻어서 내놓을 만큼 깔끔한 나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일본의 겉모습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전 세계에 이미지 세탁하느라 많은 돈을 쏟아붓고 참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에서 어떤 나라든 검색하고 찾을 수 있으며 더 이상 거짓으로 본색을 감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감춰왔던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세계 사람들은 일본의 민낯을 보고 놀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일본의 비밀 중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일본에는 없을 것만 같았던 빈민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빈민촌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합니다. 어느 나라나 빈민촌은 불결하고 온갖 비리와 악행이 존재하는 곳이라 그곳을 없애려는 것이 세계 모든 나라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빈민촌이 일본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욕먹는 다른 이유는 일본에는 이런 곳이 없는 듯 온 나라 전체가 깨끗하고 청결한 곳인 듯 거짓말하고 감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춰지지 않는 일본 최대의 빈민촌은 오사카입니다. 오사카의 니시나리구는 오사카의 서남부에 있고 북쪽으로 도부츠엔마의 역과 남쪽으로 텐가차역을 거쳐 타마의 역까지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리던 공장지대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되며 니시나리에 있던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들이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들이 머물던 집의 임대업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오사카 시장으로 재임하던 니시오 마사야는 그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노숙자들에게 무상급식, 무상숙박 쿠폰을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뿌려진 쿠폰이 하루에 수천 장. 이제 오사카는 다시 숙박업소와 식당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무상 복지 혜택을 받은 노숙자들은 기뻐했고 이 일은 성공한 복지 정책의 사례로 유명해집니다. 유명세를 타고 일본 TV에서도 방송을 타게 되는데요. 방송을 통해 이를 본 일본 다른 지역의 수많은 시민단체와 노숙자들이 자기들도 무상 복지를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각 관할 지방은 노숙자를 위해 큰 돈을 들이는 게 난감해지자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지역의 노숙자들에게 오사카로 가는 기차표를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 전국 각지의 노숙자들이 오사카로 모이게 되고 결국에 이곳은 일본 최고의 슬럼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최대의 사창가가 생기고 야쿠자들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니시나리구에 살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오사카에 헬게이트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처음에 말했듯이 어느 나라에나 있는 놀라울 것 없는 빈민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 일본의 빈민촌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오자 그 글에 달린 일본인의 댓글이 해외 네티즌들을 놀라게 합니다. 35년 만에 일본의 새로운 모습을 봤어. 일본은 그동안 이런 곳들을 어떻게 감추고 있었지? 나는 방송에서는 한 번도 이런 곳을 본 적이 없는데 현재 일본의 모습이 맞아? 일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 하지만 외국인들은 몰랐으면 좋겠어. 등에 이런 곳이 존재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글들은 일본의 허울 감추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국민도 모를 정도로 방송에서 다루지도 않고 사회 문제로 거론되지도 않으니 일반 시민들은 모를 만도 합니다.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빈민촌은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곳곳에서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식사를 책임지던 무료배식 단체가 방문하지 못하자 굶어 죽게 생긴 노숙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고 특히 이들은 주거 불안정으로 주소 등록을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스크조차 지원받거나 구매하지 못해 코로나19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들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 별 생각이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남는 것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져 의욕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남들에게 비밀로 하려고 애쓰던 일본은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영화에 대한 칭찬과 함께 이 영화가 일본의 망신, 일본의 수치라는 극우파의 비난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어떤 것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걸까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는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모까지 함께 사는 화목해 보이는 가족 영화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이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겉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들은 연금과 좀도둑질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비밀스러운 가족입니다. 이런 모습에 찔리는 게 있던 걸까요? 논란 중에 가장 웃음거리가 된 것은 아베 총리의 유치한 행동이었습니다. 운동선수, 연예인, 소설가 등 해외에서 메달을 따거나 수상 소식에 유별나게도 환호하며 축하 전화 돌리기가 특징인 아베 총리가 큰 상을 받은 감독에게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아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베 총리를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베의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인 우익단체는 일본에 그런 가족은 없다 라고까지 해서 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그려지는 아동학대, 빈부격차의 심화 등은 실제 일본 매체에 연일 등장하는 진짜 뉴스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노부부가 사망하자 그 자녀와 자손들이 사망 처리를 하지 않고 연금을 받아 생활했다가 체포된 가족의 실제 뉴스를 보고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어 세계에서는 인정받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비난과 욕을 들은 감독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또 비교되는 우리나라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영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역시 빈부격차와 자본 간의 계급을 소재로 만든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역시 세계에서 큰 상들을 휩쓸고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사는 가족의 생활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었지만 그 영화를 두고 우리나라를 나쁘게 그렸다며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화를 만든 감독과 배우들은 모두 진심으로 축하를 받았고 그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빈민층이나 빈부격차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의 안 좋은 점을 숨기고 거짓말로 꾸며내는 일본인들과는 달리 인정하고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유치한 일본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의 빈민초는 눈 감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 좋은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남들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 것일까요? 물론 국가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같은 국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요? 가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건 정부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그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은 아닐 텐데요. 일본은 본인들의 잘못이나 치부를 언제쯤 인정하는 날이 올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